전 세계가 목말라하는 엔비디아 GPU. 이 작은 그래픽 카드 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중국은 14억 시장을 내걸며 온갖 로비에 나섰고 유럽연합은 수천억 유로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오일머니 국가들조차 GPU 한 장을 더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젠슨 황에게 가장 비싼 호텔과 선물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31일 그 모든 경쟁을 무력화시킨 단 하나의 발표가 한국의 고도 경주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쓸 것이라고 못 박았던 최신 블랙웰 GPU를 포함해서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조 원. 이 물량은 전 세계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전체 AI 가속기의 5배가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수출 금지당했고 일본은 2만 장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26만 장을 받은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세계의 왕 젠슨 황은 모든 나라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평생 고집하던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 긴장한 표정으로 그 발표를 했을까요?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5년간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투자 애널리스트죠. 그날 경주 에이펙 회의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엔비디아가 생존을 위해 내린 마지막 선택이자 AI 시대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 역사적 협상극의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SOMA 지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바라보는 창문 너머로는 엔비디아 본사 건물이 보이죠. 저는 이 도시에서 15년 넘게 월스트리트의 자금과 실리콘밸리의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추적해왔습니다. 2018년 젠슨 황이 삼성과 SK를 몰래 방문했을 때의 일화부터 2022년 SK 하이닉스와 HBM 독점 계약을 맺을 때의 그 살 떨리는 현장까지 저는 그 숨은 이야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분석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칩의 가치를 넘어 그 칩을 둘러싼 공급망과 데이터의 권력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저를 2025년 10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습니다. 에이펙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정부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 1위 기업과 아시아 3대 그룹 총수들이 벌인 생존을 건 물밑 협상의 끝맺음이었습니다. AI 시대의 권력 지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25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의 엔비디아 본사 사옥 전체가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예고 없이 전면 금지한 그날 이후 엔비디아의 성장을 상징하던 심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분기당 수십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 매출이 95%에서 0%로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을 상쇄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은 멈출 것입니다. 젠슨 황 CEO가 분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내뱉은 이 말은 월스트리트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고 비전을 제시하던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이 휘두르는 무역 제재 앞에서는 기술의 힘도 무용지물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최악은 이 공백이 AMD나 인텔이 아닌 중국의 화웨이나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가장 큰 현금줄을 잃은 동시에 불과 몇 년 안에 자신의 패권을 위협할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를 키워주고 있는 아이러니하고 기괴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중국 시장 상실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은밀하며 근본적인 문제가 엔비디아를 목 졸랐습니다. 바로 공급망, 특히 AI 시대 GPU 성능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HBM이었습니다.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연산 칩을 둘러싼 HBM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 성능을 낼 수 없었습니다.
GPU가 슈퍼카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이 초당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초고속 파이프라인이었죠.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0%를 지배하는 엔비디아였지만 정작 이 HBM을 대량으로 그리고 최고 품질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곳뿐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데 2025년 2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엔비디아의 숨겨진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 한국 기업 둘이 무려 91%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GPU를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는 치명적인 기묘한 의존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2025년 7월의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엔비디아의 한 고위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우리에게 다음 분기에 구글이냐 아마존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설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내년 상반기 블랙웰 GPU 생산 목표를 30% 이상 삭감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100%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최소 2년이 걸리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했고 그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엔비디아의 경쟁 빅테크들에게도 HBM을 공급해야 할 선행 계약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엔비디아에 줄 여유 물량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이자 메모리 제왕인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삼성은 2024년 내내 핵심 제품인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까다롭고 악명 높은 품질 테스트를 무려 19개월 동안 번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단 제품은 겨우 승인받았지만 정작 블랙웰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12단 제품은 여전히 미완료 상태였어요. 젠슨 황은 절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눈앞에 있는데도 품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벨탑 장벽 때문에 손가락만 빨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방법이 엔비디아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젠슨 황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었습니다. 첫째, 고객의 디지털 반역입니다. 2025년 들어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엔비디아 GPU만 쓰면 너무 비싸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니까 직접 전력 효율을 최적화한 칩을 만들어 엔비디아로부터의 종속을 끊겠다는 디지털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우리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GPU 판매는 줄어들 것 같은데 핵심 부품인 HBM 공급은 부족하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날아갔습니다. 둘째, 파운드리 공급망에 덧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모든 GPU를 TSMC에서 위탁 생산해왔어요. 하지만 2025년 TSMC의 3나노 및 2나노 생산 능력은 애플, AMD, 그리고 자체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들의 물량으로 이미 완전히 포화 상태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GPU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위기를 돌파하고 싶어도 TSMC의 예약 장부에 자리가 없었던 거죠. 대기 시간은 6개월을 넘었고 GPU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젠슨 황은 깨달았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세 가지 위기, 중국 상실, HBM 부족, TSMC 의존을 해결하지 못하면 엔비디아의 성장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그는 뭐 아니면 도의 승부수를 띄워야 했습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HBM의 원천 기술,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대안,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전장이 될 피지컬 AI 즉 로봇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 한국만이 엔비디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사실 젠슨 황과 한국 기업들의 인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가을 AI 붐이 막 시작되려던 시기, 젠슨 황은 비밀리에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대했습니다. HBM 공동 개발, TSMC를 대체할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 그리고 AI 플랫폼 공동 작업. 그는 삼성의 메모리 기술과 파운드리 역량을 통합하여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실망스럽게 끝났습니다. 당시 삼성의 경영진은 GPU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고 HBM을 단순한 고수익 메모리 제품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은 그들의 반응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의 부재를 읽었습니다. 장기 전략을 함께 상의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당시 젠슨 황이 삼성에 대해 내린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미래를 건설할 만큼의 절박함이나 전략적 깊이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곧바로 SK 하이닉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광노정 사장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SK 경영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HBM을 단순한 제품이 아닌 AI 시대의 인프라 핵심으로 규정하고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에 맞춘 수율과 생산량 목표를 제시하며 올인을 약속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2022년부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메인 HBM 독점 공급사가 되는 역사적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AI 붐과 함께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HBM 시장의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죠. 삼성전자는 그때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제왕 삼성전자는 굴욕을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을 맡으면서 HBM 사업의 전력 투구를 선언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HBM 원팀 태스크포스를 조직했고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벽을 허물어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압박했습니다. 19개월간의 실패가 삼성에게는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2025년 초 이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AMD가 삼성의 HBM3 12단을 대량 주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에 납품할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물량이었어요. 드디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엔비디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환호했지만 진짜 목표는 여전히 젠슨 황의 승인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실리콘밸리로 날아갔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을 만났을 때 전 부회장이 제시한 카드는 HBM4였습니다. 2026년에 출시될 6세대 메모리. 삼성은 HBM의 핵심인 디램 공정에서 일시 디램을 기반으로 수율 90%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SK 하이닉스보다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젠슨, 우리는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HBM4를 독점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어떤 스펙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 카드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그의 가장 큰 위험을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그들은 청주 M15X 클린룸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조기 오픈했습니다. 이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며 HBM 생산 능력을 압도적으로 늘렸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이 압도적인 생산력을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AI 서밋 2025에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블랙웰 GPU의 75%를 독점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파트너였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HBM 매출이 15조 원을 넘었어요.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HBM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64%, 마이크론 21%, 삼성 17%였습니다. SK는 시장의 리더였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SK 하이닉스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젠슨 황에게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단일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거죠. 만약 SK에서 작은 화재라도 나거나 납기 문제가 생기면 엔비디아의 전 세계 GPU 공급은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삼성과 SK라는 두 축을 모두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 기업들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여 자신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엔비디아가 한국에 주목한 또 다른 전혀 예상 밖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단순히 서버렉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와 로보틱스, 즉 움직이는 AI로 들어올 겁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2025년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젠슨 황 옆에 서서 한 말이에요.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이른바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와 실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과 스팟. 이 로봇들은 이미 현대차 공장에서 용접, 조립, 검수 등 사람 하기 힘든 고난도 작업을 척척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현대차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를 통합한 센서 퓨전 기술을 보유했고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는 완전 자율화된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꿈꾸는 미래는 AI 칩을 통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물체를 연결하는 옴니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옴니버스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실증 데이터와 제조 기반을 가진 곳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GPU를 구매하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GPU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블랙웰 GPU를 그들의 움직이는 AI에 투입함으로써 자신의 GPU 생태계를 서버렉 너머의 현실 세계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한국에는 또 다른 아시아 시장의 문을 열어줄 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2023년부터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개발해왔고 한국어 및 아시아 언어 특화 AI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 중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GPU였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GPU는 고작 2,000장 남짓. 이는 구글이나 오픈 AI가 가진 GPU의 1%도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 5만 장 이상의 최신 GPU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1년 안에. 네이버 AI 연구소 책임자의 말이었습니다.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사업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지원하는 중요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에게 네이버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핵심 파트너이자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고객이 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5만 장을 공급함으로써 엔비디아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AI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최종 히든 카드는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였습니다. 엔비디아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끊지 못하면 GPU 생산량을 영원히 늘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SMC가 이미 풀가동 상태였기 때문이죠. 삼성 파운드리는 이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삼성은 2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고 퀄컴이 갤럭시 S26에 들어갈 칩을 삼성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회사가 삼성입니다. 그들의 2나노 GAA 기술은 곧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생산의 핵심이 될 겁니다. 반도체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삼성 파운드리에서 블랙웰의 후속작인 루빈 GPU를 위탁 생산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는 TSMC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AMD와 인텔이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인 생산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파운드리 협력이 GPU 26만 장 딜의 가장 깊은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모든 비밀 협상의 종지부가 찍힌 곳은 서울 삼성역 근처의 소박한 치킨집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함께요. 치맥 회동이라고 불린 이 만남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젠슨 황이 한국의 4명의 거두에게 AI 시대의 동맹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 대가로 GPU 26만 장이라는 약속 어음을 건넨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맥주와 치킨이 놓여 있었지만 오가는 대화는 수십조 원의 미래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젠슨 SK는 2026년 HBM4 생산량을 계획보다 50%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의 AI 팩토리에 블랙웰 5만 장을 최우선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 삼성은 HBM4의 수요를 안정화시켰습니다. HBM 공급은 물론 이나노 파운드리 로드맵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나노 공정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을 생산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대가로 블랙웰 5만 장과 장기적인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정의선 회장 현대차는 옴니버스 기반의 피지컬 AI 로봇 공장을 구축할 겁니다. 이 로봇들의 두뇌가 될 블랙웰 5만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전체를 엔비디아의 AI 학습 플랫폼에 제공하여 당신의 GPU 생태계를 로봇 시대로 확장시킬 겁니다. 이해진 의장 네이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AI 클라우드 시장을 엔비디아와 함께 개척하고 싶습니다. 블랙웰 5만 장을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엔비디아 GPU를 아시아 시장의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젠슨 황은 안경을 고쳐 쓰고 그들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4명의 총수는 GPU를 원하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3가지 생존 위기 중국 시장, HBM 부족, TSMC 의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퍼즐 조각을 각각 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다 공짜입니다. 젠슨 황이 결국 웃으며 말했대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맞받아쳤습니다. 아니요, 젠슨. 저희가 사겠습니다. 오늘 이 계약은 저희 한국의 미래를 걸고 사들이는 겁니다. 외신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야. 세계 AI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선언이야. 그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에이펙 CEO 서밋의 마지막 연사로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평생 고집하던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로 무대에 선 겁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AI 시대의 약속입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26만 장. 계산해보니 14조 원어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2개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GPU 모델이었습니다.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최신 GPU입니다. 블랙웰은 2025년 말 출시 예정인 차세대 GPU로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5배 이상 좋았죠. 저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죠? 블랙웰 칩은 다른 나라에 못 줘. 미국만 쓸 거야. 젠슨 황은 이 순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한국에 GPU를 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한국의 HBM과 파운드리에 대한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의존도를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국 만남과 숨겨진 계약들. 발표 직후 젠슨 황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해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 대통령님, 한국은 이제 AI 주권국가, AI 선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역량을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가 인프라, 기술, 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동맹이 아시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단체 사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21세기 AI 시대의 새로운 강대국 동맹이다. 하지만 GPU 26만 장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물밑에서 더 거대한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1.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피지컬 AI 동맹으로 현대차는 3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목표는 피지컬 AI 로봇 공장 구축과 전 세계 자율주행 데이터의 공유 및 학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공장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로봇을 가상 환경에서 먼저 훈련시키는 AI 공정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삼성과 SK HBM 로드맵 공유로 HBM4 공급 계약을 확정하는 동시에 HBM5, HBM6까지의 장기 로드맵을 공유했습니다. 젠슨 황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HBM4, HBM5, 심지어 HBM97까지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3. 삼성 파운드리는 비밀 협력으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는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 하반기 출시될 루빈 GPU의 일부 초기 물량을 삼성의 이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을 공식적으로 분산시키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고비가 있었습니다. 11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갓 출시된 블랙웰 칩은 다른 모든 칩보다 10년 앞서 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다. 다른 나라에 줄 수 없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였습니다.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한국 정부는 긴장했습니다. 이미 약속받은 26만 장을 못 받게 되면 한국의 AI 전략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외교적인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엔비디아는 조용했어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죠. 사실 젠슨 황은 이미 최후의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11월 5일, 저는 실리콘밸리로 돌아와 엔비디아 내부 소식통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한국에 GPU를 공급할 겁니다.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왜죠? 대통령 명령에 불복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간단해요. 한국 없이는 우리도 블랙웰 GPU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한국 없이는 우리도 GPU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가 설명한 논리는 섬뜩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블랙웰 GPU 하나에는 HBM3 12단이 8개 들어갑니다. 26만 장이면 HBM이 총 208만 개 필요하죠. 그리고 그 HBM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에는 전 세계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GPU 공급 약속을 파기하면 한국이 우리에게 HBM 공급을 중단할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GPU를 단 한 대도 만들 수 없어요. 트럼프도 미국 정부도 오픈 AI도 GPU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일 뿐 칩을 완성하는 건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파운드리였습니다. TSMC가 AMD와 애플 물량으로 포화된 상황에서 블랙웰 GPU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이 바로 삼성 파운드리였습니다. 젠슨 황은 한국을 놓치면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마비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2018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곧 엔비디아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1. 데이터 주권 현대차의 자율주행 데이터.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주행 정보는 그 어떤 AI 학습 데이터셋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는 미래 피지컬 AI 시대의 원유였습니다. 로봇 기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과 현대차의 제조 경험이 결합된 AI 로봇 공장 운영 노하우는 젠슨 황의 옴니버스 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3. 메모리 칩의 HBM뿐만 아니라 DDR5, LPDDR 등 모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생명선이었습니다. 4. 지정학적 안전성. 한국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었으며 중국 시장 진출이 막힌 엔비디아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거점이었습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필수 동맹국입니다.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 AI 산업 전체의 목줄을 죄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는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젠슨 황은 이 모든 계산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계약을 흔들림 없이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2일 예상치 못한 소식이 백악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한국 수출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젠슨 황은 백악관 경제보좌관들을 상대로 고도의 로비를 펼쳤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대신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에 GPU를 주지 않으면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HBM을 중국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고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HBM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의 모든 AI 기업이 멈춥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GPU를 구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전체의 재앙을 초래할 겁니다. 이 논리 앞에서 백악관은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AI 공급망의 핵심 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곧 미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5일 미국 상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동맹국으로 블랙웰 GPU 수출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협력 강화 차원입니다. 한국이 받은 26만 장은 이제 외교적, 정치적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확보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히 엔비디아에 연락했습니다. 우리도 GPU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동등한 물량을 달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에 항의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은 시장 교란이다. 하지만 젠슨 황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올해 물량은 이미 한국과의 장기 계약과 HBM 파운드리 협력 조건으로 모두 배정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논의하시죠. 한국이 먼저 선점한 겁니다. 일본과 유럽은 한국이 제시한 기술 인프라 데이터의 생태계 통합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 GPU를 사려 했지만 한국은 엔비디아의 생존 파트너라는 더 큰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야. AI 시대의 생태계 멤버십이야. 한국은 멤버십을 획득했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대기자 명단에 있는 거야.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HBM을 만들어 엔비디아에 주고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어 한국에 주며 한국 기업들은 그 GPU로 AI 서비스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완벽한 상생순환 구조를 구축한 겁니다. 2025년 12월 첫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26만 장의 GPU가 한국의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정부 공공부문 5만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2호를 구축했습니다. 이 센터는 전국의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초고속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의 AI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5만 장 평택 피사 공장에 설치된 이 GPU는 반도체 AI 팩토리의 두뇌가 되었습니다. GPU는 웨이퍼 검사, 수율 예측, 미세 공정 최적화를 모두 AI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율을 75%에서 92%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HBM4 경쟁에서 SK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 SK 하이닉스 5만 장 청주 M15X에 투입된 GPU는 HBM4 개발 및 양산 준비에 사용되었습니다. GPU가 GPU 생산을 가속화한 것이죠. 이를 통해 SK는 HBM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공고히 하며 HBM 제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4. 현대차 5만 장 현대차는 이 GPU를 통해 아이오닉 10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2026년 출시 예정인 완전 자율주행 모델에 탑재될 이 기술은 엔비디아 옴니버스 환경에서 수백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되어 오류율이 0에 가까웠습니다. 5. 네이버 5만 장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업그레이드하고 아시아 최대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네이버의 AI는 성능이 GPT-4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AI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GPU 26만 장을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평택 삼성전자 공장과 청주 SK 하이닉스, 그리고 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현장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AI 최적화로 수율이 급등한 것을 자랑했고 SK는 HBM4 양산 라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연구소에서는 아이오닉 10이 사람 없이 스스로 주차하고 충전소를 찾아가는 완전 자율주행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다 GPU 26만 장 덕분입니다. 칩 하나가 이렇게 큰 혁신을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현대차 연구원의 말은 이 모든 협상의 결과를 집약했습니다. 2026년 에이펙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젠슨 황이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시 가죽 재킷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저는 경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GPU 26만 장을 주기로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왜 한국이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HBM, 파운드리, 자율주행, 로봇, AI.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이 엔비디아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18년 SK 하이닉스와 첫 계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2년에도, 2024년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한국 기업들은 항상 약속을 지켰어요. 그 신뢰가 오늘 이 자리에 엔비디아를 있게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제 치맥 형제들이죠. 청중들은 그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시작된 GPU 26만 장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1. 기술력의 압도적 우위 HBM 91% 점유율, TSMC를 대체할 이나노 파운드리,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이 없었다면 엔비디아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2. 전략적 신뢰 7년간 쌓아온 SK 하이닉스와의 확고한 신뢰. 위기 상황에서조차 계약을 지키는 한국 기업들의 책임감이 젠슨 황의 최종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3. 상생 생태계 엔비디아가 GPU라는 하드웨어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HBM을 제공하고 파운드리를 제공하고 그 GPU를 활용해 로봇, 자율주행, AI 팩토리라는 미래 산업을 함께 건설하는 구조. 이것이 진짜 협력입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AI 강국이 되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에 투자하고 글로벌 파트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경쟁을 넘어선 상생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국은 이제 AI 3대 강국이 됐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AI 시대를 주도하는 전 세계가 의존해야 하는 필수 동맹국이 됐습니다. GPU 26만 장은 그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주 에이펙 엔비디아 GPU 26만 장 우선 공급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목말라 하던 GPU를 한국이 먼저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HBM 91% 독점,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 현대차의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7년간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반대했지만 젠슨 황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 없이는 엔비디아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장을 여는 작은 힘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공개 자료와 현장 관찰을 바탕으로 한 사실 기반 각색이며 드라마적 구성을 위해 일부 장면은 재현 압축되었습니다.